그다음 여섯 번째. 그다음에 이제 오행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또 앞에 우리가 이번에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실제로는 부족한 오행을 관찰하여 역할과 기능을 생각해 본다. 부족한 오행이 무엇일지를 생각하여 본다. 수나 화가 빠져 있다면 조우가 시급할지를 생각하여 본다. 즉 수하고 화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조후 요소잖아요. 조후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거는 실제로는 무자도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자. 예. 오행적으로 무엇이 없다. 허결하다. 그 중에서도 수나 화가 빠지면 조후에 이제 실제로는 뭐 중요하게 관여하니까 그 조후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빠진 오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목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일을 잘 벌리겠다 못 벌리겠다? 예. 그 다음에 건강하고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 오행이 빠졌을 때를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족한 오행에 의하여 발생된 부족한 육친의 논리를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팔자에 인성이 없으니 어떻고, 즉 빠진 육친이 없다는 것 자체로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무대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재성이 없으니 어떻고, 관성이 없으니 어떻고, 인성이 없으니 어떻고. 실제로 그 다음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팔자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해결책은 무엇일지를 생각해본다. 실제로 6번까지 하면 팔자가 거의 다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족한 오행에 의해서 발생된 부족한 육친의 논리, 만약에 목이 없다는 논리.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육친이 식상이라면 식상이 빠진 육친의 논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식상이 빠지면은 목도 빠지는데 식상까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 건강 불안이 먼저 대두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해결책은 뭐라는 거냐면은 없는 거는 없는 거대로 제외시켜 놓고 팔자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 육친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에스키모인들이 집 지을 때 나무로 집 안 짓잖아요. 없는 건 없는 걸 빼라는 거예요. 있는 거를 활용하라는 거죠. 팔자에. 그 내용입니다. 다음에 귀인과 신살에 의한 작용력을 생각한다. 어떤 글자가 귀인이 되고 어떤 글자가 나쁜 뜻을 가진 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책이나 경험적인 자료를 통하여 실증하여 본다. 수분작용의 변화를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샘플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지워버렸는데 합, 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여러 사람들을 그 샘플링을 해서 이제 그 작용이랑 이제 계속 실제로는 우리가 문점하러 오시는 분들을 케이스로 대상을 했을 때 실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시는 내용도 있고, 그죠? 일단 오면 다 다리 꼬고, 그죠? 한번 맞춰봐라 이러잖아요. 허무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주에 뭐가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글쎄요, 그게 딱히 뭐가 많다는 것보다는 이제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이제 그 사람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청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주 회장님이신데 일부러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사주 역학이라는 게
처음 본 사람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는 우리 원래 명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통 그 집에 가서 한 두세 달 기거를 해요. 밥도 얻어먹고 뭐도 이제 그래서 숙식을 하면서 사주볼 사람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팔자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언행, 말이라든지 행동, 그 다음에 관상이라든지 그런 이제 품성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부모라든지 모든 관계를 갖다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친 연후에 실제로는 감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면 두루마리 이만큼 이렇게 적어주고 가셨다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맞는 원칙인데, 다들 우리 쪽을 보통 생각하시는 분은 대나무 꽂은 것처럼 팔자만 내면 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곡해를. 그거를 다 알 수 있으면은 뭐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돗자리도 안 펴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마음의 변화. 어떻게? 이제 그런 사람들 와서 맞춰봐라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실제로 우리도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왜 그 사람 모든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요즘 뜨고 있는 주기록, 입춘, 입추도 실제로는 이때 어땠니, 저때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들도 아버지 뭐 했노? 할아버지 뭐 했노? 이때는 어떻게 했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걸로서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서 감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팔자가 왜 똑같은 팔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틀리잖아요. 내가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도 틀리다는 거예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틀리게 사는 것이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남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태어난 저랑 똑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이 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100% 적나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입춘, 입추 세우는 법도 그렇고 대가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실제로는 묻는 거에 두려움이 많은데 일단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때 어땠노? 이때 어땠노? 할아버지 뭐 했노? 그 고향이 어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꽁 잡는 게 매라고 팔자 많이 보면 됩니다. 틀려도 일단 많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 돼요. 팔자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팔자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복습 과정. 이 사람이 틀렸다는 게 왜 틀렸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안 좋아야 되는데 했는데 이 사람이 좋았다면 좋았다는 연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상 노트화 시켜서 내가 이때 말을 어떻게 했는가, 저때 말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항상 써주는 연습. 그런 식으로 가야죠. 그리고 뭐 형살이 들어왔을 때 이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좋게 봤는데 이 사람이 나빴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걸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트를 계속 해보시는 연습.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요게 좀 중요합니다. 삼재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삼재 요거는 조금 할 부분이 많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